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대 슬슬입니다. 안녕하세요. 30대 똥스입니다. 안녕하세요. 40대 나당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 뭔가요? 여행의 이유. 여행의 이유. 여행의 이유. 베스트셀러더라고요. 1위. 꽤 오래 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1위예요. 지금 얘기해요? 제가 한 2주 전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왔어요? 그래서 왜 1등인가 해서 보고 싶은 것도 있긴 했었어요. 수식어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어. 알쓸신잡, 문학박사, 한국 문학의 독보적 스타일리스트. 막 젊은 작가. 공감해. 저 되게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았어. 이걸 읽어보면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나? 언어의 역술사가 이런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가 더 늘어났네요. 언어의 처음 여행을 떠났던 순간부터 최근 여행했던 곳까지 자신의 모든 여행 경험을 담아서 써내려간 9개 이야기를 담은 책이에요. 책. 처음에 딱 섹터를 넘기면 추방과 멀미 이렇게 딱 되어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이 멀미라는 말을 참 좋아해. 멀미를 좋아하신다고요? 그 말을 좋아해. 낯선 느낌에서 이렇게 울렁이는 이런 느낌들이 좀 섞여 있잖아. 그런 약간의 반사적인 그 뒤로 가는 이런 뒷걸음질도 있지만 호기심도 굉장히 많이 섞여 있거든. 그래서 뭔가를 여행도 어쩌면 이런 멀미 같은 현기증이 좀 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남자 멋있다. 계속 이렇게 처음부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나는 상하이 풍둥공항 티켓 카운터에서 서울로 가는 편도 항공권을 사고 있었다. 경험이 많은 여행자는 공항에서 항공권을 더더군다나 편도를 사지 않는다. 터무니없이 비싸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로서는 선택의 다 여지가 읽어? 없었다. 여기가 히트예요. 추방당하고 있었던 곳이다. 라는 이제 글로 시작을 하는데 그 이유가 중국이 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맞아. 비자를 안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 없이 여행을 가는 거지. 근데 사실 나는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해서 여행을 가지 않은 것 같아. 나는 하루 전에 짐을 싸고 가기 전까지 짐을 싸고 후루룩 가가지고 가면서부터 검색을 하고, 그러니까 목적지만 정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 저는 제 성격 같은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갈 곳도 정해놓고 공항에서 거기까지의 거리, 난 내가 가야 할 집에 오픈 시간과 마감 시간, 비용 이런 걸 다 거의 논문처럼 정리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여행 가면 되게 편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이 사람이 추방을 당하고 나서 하는 얘기가 다만 순서가 살짝 바뀌었을 뿐 아닌가. 원래 계획은 출국, 상하이 체류, 지필, 귀국이었는데 그게 출국, 극단적으로 짧긴 했지만 상하이 체류, 귀국, 지필로 바뀐 것 뿐이지 않을까. 결과만 보면 그렇게 봐도 상관이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 이 사람 이렇게 대인배야? 멋있네. 계속 멋있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순서가 뒤바뀌면 되게 당황스럽지 않나? 그쵸. 그런 경험 있어? 저는 워낙 순차적으로 살아갔어요. 거의 우리 삼삼책방에 거의 성인군자 겸 진짜 부처 그런 겸 거 예수님이야. 약간 이탈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이탈이 아니야. 다만 순서가 바뀌었을 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거에서는 이탈하는 거잖아. 아니지. 의도치 않은 그냥 순서만 바뀌었을 뿐. 그렇지. 난 이거에 공감해. 결과만 보면 그렇게 봐도 상관이 없을 정도였다. 그치. 빵빵빵. 결과는 동일하다. 이게 재밌었는데. 여행하는 인간. 호모 비아토르. 호모 비아토르가 뭔지 알아? 뭐야? 사람은 늘 무언가를 향해 움직인다. 프랑스 철학자가 만든 말이야. 찾아보신 거예요? 아시면서 물어보고 그러세요. 그래서 여행하는 인간, 어딘가를 향해서 계속 움직이는, 그게 시간이든 공간이든
어떤 의미에서든 관계에서든 사람은 계속 움직인다라는 뜻으로 호모 비아토르라고 했대. 뭔가 인간은 여행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근거를 만들어 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거 챕터를 읽으면서. 근데 여기 뒤에 이 말은 약간 공감되지 않았어요. 뭐? 막 인류는 여행을 포기할 생각이 없을 뿐 아니라 기술을 더 발전할수록 이동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다. VR 맞아. 같은 거 생겨도 맞아. 막 옛날에는 막 VR로 뭐 다 할 수 있겠는데 했는데 막상 생기고 나서 보니까 그거는 별로 안 그 맛이 안 네, 나지. 이거 진짜 완전 보면서 맞아. 여행의 참맛이 뭔 거 같아? 체험. 체험. 몸소 느끼는 거지. 이거 뭐 뭐라고? 같은 거 같고 지금 맞아. 어디서 진짜 많이 들었던. 저기 뭐지? 신부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 사는데 교황이요? 교황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사는데 바티칸. 바티칸. 이 바티칸 한마디로 교황님을. 그 뭐지? 천지창조 같은 거 있잖아.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고 그런 거랑 막 최후의 만찬인가? 네. 그런 그림들 막 실제로 다 이렇게 벽화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지붕 위에 이렇게 보면 있어. 되게 광활하고 멋있어. 진짜 멋있어. 왜? 자꾸 상처를 몽땅 흡수한 물건들로부터 달아나기. 나는 호텔이 좋다. 55페이지. 나도. 난 아니야. 진짜 호텔 안 좋으세요? 처음에는 호텔이 좋았어. 굉장히 좋은 호텔. 별 5개 이런데. 그래서 내가 뽀다구 있게 놀고 막 이런 게 좋았어. 어색하. 아니 니들도 그렇잖아. 처음에 다 그렇지 않아? 모텔부터 시작하죠. 해서 좀 이제 여유가 되면 비즈니스 호텔 가고 이제는 뭐 그런 급 따져서 호텔을 가긴 하지만 64페이지에 보면 오래 살아온 집에는 상처가 있다. 지워지지 않는 벽지의 얼룩처럼 온갖 기억들이 집 여기저기에 들어붙어 있다. 가족에게 받은 고통, 내가 그들에게 주었거나 그들로부터 들은 뼈아픈 말들은 사라지지 않고 집 구석구석에 묻어있다. 우리 지금 화장실 없어서 되게 좋잖아. 너무 좋아요. 왜 그래? 새 거 같아져서. 냄새가 안 나기 때문이잖아. 그동안 우리의 모든 묵은 변들을 그게 다 먹고 있었는데 지금 그게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 맞아. 이렇게 켜켜이 묵은 진짜 똥 냄새가 나는 그런 것들에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탈피해서 뭔가 가는 호텔의 느낌이 이런 거였구나. 뒤에 이 한 문장이 다 정리되는 것 같아요. 잠깐 머무는 호텔에서 우리는 슬픔을 몽땅 흡수한 것처럼 보이는 물건들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롭다. 맞아. 이게 정답인 것 맞아. 알쓸 신잡에서 이분이 그 말 했었잖아요. 집에 있어 보세요. 세탁기 보면 무슨 생각 드냐고. 돌려야지. 돌려야 된다는 생각이 어. 드는데 호텔 가면 세탁기 그런 생각이 드냐고. 그런 그치. 생각이 안 들어서 호텔에 가는 거다. 이 말이 전 되게 맞아, 막 맞아. 공감이 그러니까 이 됐거든요. 사람 진짜 그걸 듣고. 똑똑하다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로 했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 했는데 그 말 듣자 진짜 그렇다 이 생각이 확 맞아, 들었어요, 맞아, 진짜. 맞아. 갑자기 되게 궁금해졌어. 여행을 우리가 내몰려서 갔나? 외부로부터 어떤 힘든 감정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말이 생겨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어쨌든 그것 또한 선택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떠날 때 살기 위해서 간다라는 느낌으로 갈 때가 종종 있었어. 일이 너무 지치고 피곤하니까. 근데 에너지가 있어야 이 자리를 지키고 뭔가를 계속하고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내가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잖아. 결국에는 뭔가에 의해서 이렇게 조금씩 밀려간다라는 느낌이 나는 좀 많이 들더라고. 여행을 언제 가요? 저요? 저는 진짜 단순하게 떠나고 싶을 때. 너무 내 삶에 일이라는 게 너무 차 있을 때 이제 그게 한계점이 그 비슷한 이유야.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 그것들을 안 해도 되는 순간이 여행인 것 같아. 68페이지에 보면 기억이 소거된 작은 호텔방의 순백색 시트 위에
누워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을 사로잡힐 때, 보이지 않는 적과 맞설 에너지가 조금씩 차오르는 기분이 들 때, 그게 단지 기분만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경험해본 사람은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 이거 알아. 이 기분 알아. 현재들을 일단 이렇게 탈피해서 이렇게 오는 거잖아. 그러면은 뭔가 새로운 느낌, 호기심 이런 느낌하고 맞물린다고 생각해. 그리고 나서 또 내가 이 호텔방을 나서면 그 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 뭔가와 맞닥뜨리게 되잖아, 우리가. 그 기분인 것 같아. 그리고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마 경험해본 사람은 알 것이다. 그래서 나 경험해봤어. 나 너랑 통했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되게 기분 좋았어. 어떤 사람이 막 일어나라 막 이러면서 그 기차에서 네. 그래서 누가 도와줬다고 그러잖아. 이렇게 여행에서 누군가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 저는 없어요. 난 실제로 가방도 잊어버렸고 페리에서 내 가방이 오지 않았어. 좀 당황스럽더라고. 근데 이제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가족도 그랬던 거야. 여자가 이제 와이프지? 나한테 오더니 걱정하지 마라. 우리 집 것도 안 왔어. 그리고 우리 남편이 그런 일 쪽에 있으니까 찾아줄게. 그러다가 있으니까 정말 왔더라. 찾아줬어. 그리고 나서 나보고 호텔이 어디냐고 그러더니 자기 기사한테 거의 데려다 주라 해서 나 데려다 주고, 그래서 되게 고마웠어. 근데 되게 친절하게 잘 해줬어.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나보고 왜 혼자 왔냐, 왜 결혼 안 했냐 막 이런 거를 물으면서, 그래서 이거는 어느 나라를 가도 다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지. 뒤에 보면 나는 그를 믿어보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우리가 사실은 살면서 이렇게 누굴 잘 못 믿잖아. 여행에서는 누군가를 그냥 한번 믿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기대와는 다른 현실에 실망하고 대신 생각지도 않던 어떤 것을 얻고, 그로 인해 인생의 행로가 미묘하게 달라지고, 그러다 문득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알게 되는 것. 생각해보면 여행은 언제나 나에게 그런 것이었다. 되게 멋있는 말 같아. 근데 여행 가서 기대하다는 현실에 실망하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볼리비아에 갔을 때 막 꾸미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막 귀걸이도 주렁주렁하고 막 화장도 하고 선글라스도 막 뭐 박히고 반짝반짝 막 이런 거 하고 다니고 막 이랬거든. 근데 그때도 구찌 가방을 딱 들고 갔어. 근데 내가 그거를 거기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뭐 가방이라고 해서 제대로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없고, 그리고 내가 뭘 들고 다니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게 누군가가 봐주고 인정을 해줘야 이게 좀 값어치를 이렇게 쫙 빛이 나는 건데, 뭐 그래서 저보다는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때 가방은 그냥 너무 웃겨. 왜? 난 그런 가방 드는데 그런 생각하는 걸 처음 알아서. 명품이라는 게 그런 거야. 명품은 내가 인정하는 것보다 남들이 인정해주는 데서 쾌감을 느끼는 거거든. 구찌 가방이네.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루비통이야 막 이런 거 있잖아. 딱 보면 알아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모르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되게 거기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는데, 가방은 물건을 담을 수 있으면 되는 거지. 내가 왜 이런 것들에 집착했었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 그러고 나니까 별로 부질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난 여행에서 그걸 알았어. 여행자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자, 노바디일 뿐이다. 좀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내가 거기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약간 이방인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아무것도 아닌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들을 내 감정으로 직접 대입해서 생각하지 않고 약간 멀찌감치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 여행 뭐냐? 여행은 숨구멍이다. 숨구멍 뭐야? 현실에 나를 잠깐 동안 있게 만드는. 그러니까 여행은 그런 것 같아. 떠났다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여행이잖아. 멋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말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돌아올 수 없으면 그 여행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동안에 나는 항상 그런 여행에서 뭔가 이렇게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되게 파노라마 같아. 그래서 되게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거든.
그 영화 세계 속에 내가 마치 주인공의 하나로 들어가 있는 느낌이야. 그래서 되게 관찰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 그리고 되게 작은 것 하나를 보게 되고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뭐 마음에 들던가요? 좀 생각과는 다른 그렇게 가벼운 느낌의 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여행이라는 소재 하나를 가지고 뭐 인간에 대한 고심도 하고 뭐 본인의 글쓰기에 대한 그런 생각 그리고 뭐 삶의 의미 이런 거를 이제 이 작가 스타일대로 이렇게 쭉 쓴 산문집 같아요. 이 책이 여행에 이유해가지고 어디 여행 가면서 쓰는 글인 줄 알았어. 사실 제목만 봤을 때는. 근데 뭐 대단한 걸 간 것도 아니고 가지도 못했고 뭐 중간에 갔다가도 뭐 약간 추방당하고 이렇게 요목조목 그냥 이렇게 약간의 에피소드를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뭐 어디를 이렇게 쭉 돌았다 이건 아닌데 글을 읽을 때마다 내가 다녔던 느낌들, 내가 갔던 곳의 느낌들, 가면서 느꼈던 감정들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생각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여행을 다시 한번 한 것 같아. 그래서 되게 힐링됐어. 한번 이 책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마치 한 나라 정도는 다녀온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느껴보고 싶어요. 휴가 좀 보내주세요. 네.